자, 그런데 이렇게 부품을 만들면 예를 들어 이 조우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 상대 고정이라는 게 걸리잖아요. 즉 여기에 있는 부품을 플론트로 해서 평면이 생성되는데 어쨌든 이 부품은 참조를 깨야지 이게 도망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딴 데 자유롭게. 근데 애초에 부품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이 자체 머신 인바이스에 있는 어셈블리에 종속을 시키고 그 어셈블리하게만 참조를 갖고 그 관계를 자유롭게 푼 다음에 이동시켜서 설계할 수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왜냐면 어쨌든 이 부품의 영향을 받는데 어떤 특정 부품이 만들어질 때부터 다른 부품이나 참조 관계를 안 갖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 부품이 없어지든 말든지 신경을 안 써도 되죠. 그러면 부품 삽입의 새 파트에 가서 선택을 하고 그냥 이 머신 인바이스에 가지고 있는 이 빈 화면, 이 공간을 선택을 하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파트 10이라고 하는 얘는 참조 관계가 얘랑만 어셈블리랑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 부품들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냥 고정이 돼 버리는 거야. 우리가 어떤 부품을 가지고 바텀업에서 드래그해서 원점과 축맞춤을 하죠. 파트 만들 때부터 축맞춤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현재 어셈블리 머신 인바이스가 갖고 있는 프론트, 탑, 라이트 평면과 얘가 새로 만든 얘를 선택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 있어요? 겹치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의 장점은 일단 평면들을 다시 끌게요. 다른 부품하고 상관관계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 파트 자체를 자유롭게 먼저 설계를 하고 나중에 특정 부품들이랑 참조 관계를 맺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만들면 파트 편집 모드로 자동으로 들어가 주지 않아요. 파트만 생성된 거고 아직 어셈블리 상태예요. 그래서 가상 부품 단계에 있는 얘의 파트 편집 선택을 하면 얘는 그냥 얘 자체가 평면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 중에 탑 플랜에다가 스케치 잡아보세요. 이때 주의할 거는 다른 파트의 원점을 켜 있으면 안 돼요. 즉 어셈블리의 원점, 자 얘도 끄고 얘를 끄게 되면 지금 이 파트만 갖고 있는 원점이 지금 얘죠. 이거 자체하고만 상관관계를 갖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른 부품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것도 끄세요. 혹시 모르고 다른 부품의 중간점이나 어디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것도 참조 관계가 생기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원 선택을 하고 그냥 이 파트 자체의 원점에다가 25파일짜리 원 하나 그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피처에 돌출 보스 베이스를 하고 10mm만 올려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자체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참조 관계에 대한 화살표가 없죠. 은근히 많이 쓰여요, 이 기법이. 자, 그러면 파트 편집을 빠져나가고 이거는 이 자체 순수하게 얘가 만들어진 거죠. 대신에 그러면 참조 관계를 안 갖는 건 좋은데 머신 인바이스라고 하는 이 부품 자체에 고정 부품이 돼 있으니까. 근데 모체 부품으로 그 만든 부품은 하나 기능이 있는데 모체 부품은 전부 다 자유롭게 풀 수가 있어요. 이걸 응용하는 거야. 그래서 파트 얘가 갖고 있는 요 가상 부품 단계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있어요. 바텀업으로 조립하시는 분 아마 이거 많이 쓰셨을 거야. 처음에 어셈블리가 갖고 있는 원점하고 파트의 원점하고 일치를 시켜야 그 부품이 고정이 되고, 근데 모체 부품 선택을 잘못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움직이를 하면 그 파트를 다시 불안전 메이트 상태로 움직일 수 있죠. 그걸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유롭게 움직이기를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지. 그리고 다른 부품이랑 참조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가져가서 마음대로 조립 관계 고정을 시킬 수도 있고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선형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참조 관계를 나중에 맺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자, 이러면 숨겨져 있던 파트들을 좀 꺼낼게요. 그럼 예를 들어 이거는 참조 관계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메이트를 먼저 해도 되지. 그리고 메이트를 먼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자체의 원통면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요 원통면하고 중복 선택해서 동심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가져와서 자, 얘 더블 클릭하고 이거 치수를 25에서 만약에 30으로 업데이트 해볼게요. 전혀 상관이 없죠. 오류가 안 나. 왜? 그거 자체로 딴 데서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거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더블 클릭해서 요걸 조금 더 크게 35파이로 한번 바꿔볼게요. 35파이 재생성 확인. 그런데 이렇게 조립 관계를 하나 더 해야겠네요. 올린 다음에 요 바닥면이랑 요 면이랑 중복 선택해서 일치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가면 안 되니까 얘의 요 브레이크 드럼 요거 자주 쓰라 그랬죠. 여기에 요 동심 걸려진 거에 오른쪽 마우스에 회전 잠금을 누르면 돌아가지도 않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고정체가 되지. 얘는 완전 고정된 상태죠. 모체 부품으로 설계를 했지만 그걸 자유롭게 움직이로 풀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메이트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설계를 또 할 수가 있죠. 지금 참조 관계가 이제 없지만 자, 얘의 이제 파트 편집에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부품이 갖고 있는 요런 지오메트리를 이제 스케치화 시켜서 따올 수가 있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뭐 여기 바닥면 해도 되지만 우리가 탑에다가 이거 그렸었죠. 탑 플랜에다가 스케치를 잡고 요소 변환을 하는데 요 베이스가 갖고 있는 요 원형 모서리선을 선택해서 이 공간을 이렇게 따올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순간부터 참조 관계가 형성된 거지. 빌렸으니까. 이해되죠? 그런 다음에 피처에 가서 돌출 컷을 합니다. 하고 반대 방향으로 누르고 관통해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뚫리죠. 하고 파트 편집을 빠져나가면 참조 관계가 나중에 생겨버린 거죠. 이해가 되죠? 계속 강조하는데 직렬 관계로 짜는 걸 잘 쓰면 약이 되는데 이게 잘못 쓰면 독이 돼요. 뭔가 나랑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 탑다운에서 가장 어려운 건 어떤 부품이 어떤 의도로 설계 변경을 할지가 예측하기가 힘든 설계일 때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저 부품이 변경되면 나랑 같이 변경되면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직렬 관계로 자식을 낳고 그리고 모체가 되게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만들 때 생각을 하면 얘가 모체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거 만들 때 여기에서도 빌렸고 얘에서도 빌렸죠. 근데 이게 두 개, 세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부품에서 막 따올 수도 있거든. 근데 그 중에 어느 특정 부품 하나가 없어지거나 수정되거나 아니면 그 수정되는 조건이 지금 참조 관계랑 수치적으로든 뭐 메이트적으로든 안 맞을 수 있거든.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적게 가져가는 거지. 그리고 필요한 사항만 참조 관계 맺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회사의 어떤 장비나 제품이 표준화가 되고 여기를 히스토리를 정립을 해요. 우리가 그 기본 교육에서 그 피처 기법은 대부분 표준화를 만들어야 돼. 뭐 도출하고 컷하고 못따게 하기 전에 드래프트 하고 필렛은 맨 마지막에 해.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봐도 편하게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의도는 좋은데 부품이 개개 1000개가 막 500개가 넘어. 그러면 그걸 만약에 표준화하거나 정립을 하기 전에는 예상을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 어떤 특정 부품이 수정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서 요령 있게, 즉 설계의 의도도 심고 설계가 수정될 때 오류도 적게 하면서 빠르게 대처하려면 이런 편법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되죠? 이게 탑다운 처음에 들어오면 되게 혼동이 많이 올 거예요. 부품 수도 되게 많아지지, 참조 관계도 복잡해지지. 그래서 가장 쉽고 오류가 덜 나는 것부터 방법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가지고 이 원통을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고 얘가 갖고 있는 치수 요 8파일을 10파일로 바꿔서 재생성 확인하면 당연히 업데이트가 되겠죠. 참조 관계가 생겼으니까 어디서? 여기서. 참조 관계가 끊고 싶으면 우리가 기존에 세 파트에서 면 잡고 시작했던 그 상대 고정을 푸는 게 아니고 상대 고정이 없죠. 얘는. 그러면 항상 내가 뭘 빌린 그 모체와 나 사이에 억제라거나
분리하거나 어쨌든 이런 거 잘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뭐만 빠지면 돼요? 이 원만 나중에 혹시 상관관계를 끊으면, 즉 빌렸던 참조관계 끊으면 얘는 엮인 게 없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더 간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가상부품 단계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만들었으면 알아서 파일까지 바로 생성을 하지, 뭐 이렇게 굳이 가상부품 단계를 거치냐. 나는 생성되는 파트를 그대로 항상 쓸 거고 파일이 필요 없으면 내가 나중에 알아서 지울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옵션에 가셔서, 교육할 때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어셈블리 가시면 여기 새 부품을 외부 파일로 바로 저장하겠다 라는 요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더 불편해요. 만약 체크를 하면,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부품 삽입에 가서 새 파트 선택을 하면 무조건 파일 이름하고 경로를 하라고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서 파트 이름을 저장하고, 예를 들어 여기다 제가 그냥 이렇게 임의로 쓸게요. 저장을 하고 그러면 이제 파일이 생성되죠. 그런 다음에 새로 파트가 이렇게 생기는 건데, 하고 어디를 평면으로 잡을 거냐.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거 그대로 이 파트가 지금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스케치를 빠져나가면 중간 부품에 대한 그 가상 부품 단계가 없죠. 이거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기서 예를 들어 요거 파트를 빠져나갈게요. 가상 부품 단계가 있어도 펑션 키 눌러서 이름을 우리가 짓잖아요. 이렇게 임의로. 그리고 저장을 무조건 하게 되죠. 그래서 저장을 하면 얘가 가만히 그냥 안 놔둬요. 모두 저장을 누르면 이 부품에 내부 저장과 외부 저장, 즉 하나라도 가상 부품으로 돼 있는 내부 부품 저장 상태가 있으면 그거를 꼭 어떻게 해라라고 뜹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다시 표시 안 하면 오히려 체크를 안 하고 계속 요거를 두거든요. 왜? 내가 부품을 여러 개 설계하다 보면은 요런 부품 상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더 편한데 다른 도구에서 이렇게 그냥 부품 만들 때 파일까지 바로 생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그 옵션 이용해서도 써보십시오. 근데 저는 별로 권고하지 않아요. 웍스 같은 경우는 체크를 굉장히 많이 하고 불필요한 파일이 생성되지 않게 체크해주는 명령어가 되게 많습니다. 그거를 특히 처음 쓰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그렇게 써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고 실수를 안 하게 쓰시는 걸 많이 권장해드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고교육 1장 탑다운 어셈블리 모델링은 마치도록 하고, 요거를 닫고 저장 안함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2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